네,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빅픽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카카오페이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지금 그동안의 이 빅픽처에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또 대주제를 설정을 하고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넓은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시장은 뭐 딱히 강하다고 보기에는 0.5% 안팎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윤정식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눌 대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이후에 주목할 것들이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도 유가증권 시장은 3,135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사상 최고치 썼을 때가 3,200포인트 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어느덧 지금 그 부근까지 다시금 회복돼가는 모습.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반등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인데요. 이 수급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 들어서 개인 순매수세 조금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표 하나 보신다면 1월 2021년 들어서 개인 순매수세가 사실 2020년도 대한민국 증시를 올렸던 가장 큰 힘, 개인들의 매수였는데 2021년도 뭐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진 않았지만 매수세가 개인들의 순매수세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4일부터 보신다면 개인들의 순매수 1조 원 이상인 날이 지금 거래일로 6일 정도 되거든요. 이 1조 원 이상 개인들 순매수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게다가 1월 11일에는 4조 4,900억, 그리고 1월 12일에는 2조 3천억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 들어서 분명히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다시 한번 3거래일 연속 거래소 기준 좀 상승을 하면서 이 최고점에 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처럼 개인들 순매수 강하게 들어왔을 때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이 완벽히 비례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진 않고요. 특히 코스닥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코스닥은 개인들의 순매도가 나온 19일과 20일엔 상승을 했고요. 오늘 개인 순매수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들 순매수에서 뭐 지금 소폭 상승은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에서 좀 돌아서면서 개인들의 매수세와 지수의 방향이 좀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기금이 지금 12월 말부터 주식 매도가 좀 강해지고 있고요. 3천선 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3, 4천억은 기본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많이 나온 날인 이 1월 11일에는 개인들이 4조 원 이상 산 날이었죠. 이날 8천억 이상 연기금 중심으로 순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연기금 언제까지 매도 나올 것이냐. 사실은 지수가 올라가면 이 연기금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 채권과 주식 비중에서 주식 비중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 비중을 축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 비중 좀 줄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은 뭐 자동적으로 좀 매도를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면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연기금의 매도는 뭐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꼭 연기금 코스닥 쪽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조금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좋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전 2020년도 이전의 흐름을 본다라면 개인들의 순 매수가 많은 날을 지수는 좀 좋지 않았었고요. 개인들의 순 매도가 많은 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많은 날이 지수가 좀 좋았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2020년도 들어서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을 무시할 만큼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 패턴들이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금년 21년 들어서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개인들이 강하게 사는 날 코스닥은 지수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15일과 18일에 개인들은 순매수를 했었는데 그날은 지수가 좋지 않았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19일과 20일 날은 이 개인들 순매도가 나왔을 때 이 도리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연기금이 코스피만큼 코스닥을 강하게 팔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분명히
지수가 올라갈 때 워낙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포트폴리오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과 주식 비중, 정해져 있는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는 연기금이 매도가 계속 나올 가능성 높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편입 종목, 편입 섹터별로 좀 다르고 비중도 코스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영향력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사실은 코스닥을 코스피처럼 가열차게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스닥 쪽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같은 금액을 팔더라도 코스피보다는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종목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시장 파급 효과를 비교한다라면은 연기금은 매도가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이 코스닥에 대한 투자들 늘린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은 구분지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방향성 본다라면은 코스피보다는 뭐 금일 같은 경우 코스피가 좀 더 오르고는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 연기금의 수급 때문에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월 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던 1등 공신은 뭐니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에는 약간은 숨고르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쉬어가는 동안에도 우리 지수가 계속 갈 수 있을까? 대안은 또 어디 쪽에서 나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 분명히 IT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IT 섹터가 좋을 때 삼성전자 좋은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신다라면은 삼성전자가 518조 원이고 2등이 하이닉스가 100조 원이 안 됩니다. 95조 원이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자체가 지수 자체가 빠진다라면 삼성전자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지수 자체가 오른다라면 삼성전자는 거의 오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국내 지수를 외국인, 개인, 기관, 수급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얼마나 매수 들어가느냐 이 영향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9만 원 돌파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11월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가장 빠르게 올라갔던 이유 크게 본다라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반도체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고요. 하이닉스 주가도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도 좋았고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장비주들까지 모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배당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인해서 이제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 관련한 부분에서 분명히 지분 가치는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서 3남매 모두 지분 가치는 상당히 높지만 그 지분을 받았을 때 낼 수 있는 세금, 이 현금에 대한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당으로밖에 사실은 충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분을 팔아서 이 상속세를 낸다라면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근 들어서 이벤트가 나왔었죠. 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 상속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그렇게 본다라면은 주주환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18일 날 3%가 넘게 지수가 하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19일과 20일 이 거래일 동안 올라오면서 하락했던 부분 상당히 만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우려감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이 외국인과 기관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된 실적은 분명히 금년에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대규모 투자 삼성 반도체 사장급 정도가 된다라면은 전결로 3천억 정도의 금액을 전결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 3천억이 이 다른 기업을 삼성전자에 걸맞는 다른 이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추가적인 시너지를 낼 만한 기업을 인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하거나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힘이 빠지는 사이에 또 대안 역할을 해줬던 게 현대차 그룹주들이죠.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현대차 그룹주들 1월 들어서는 금년 들어서 삼성전자보다 사실은 더 핫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20만 원 아래였었는데요. 지금 26만 원. 사실은 1월 11일 날 28만 9천 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거의 뭐 30만 원까지 갔다가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현대차가 조금 빠지면서 그 자리는 사실은 기아차가 메꿔줬습니다. 기아차 연초에 6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 지금 이제 9만 원까지 갔거든요.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그 외에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그룹주들 전부 다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횡보했지만 지수가 올라갔던 이유는 현대차 그룹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정리해도 될 정도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영향력 상당히 컸는데요. 이유는 애플카였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생산 공장, 현대기아차 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분명히 이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아직 확실히 정해진 부분은 없다라면서 이 조금은 보수적인 틀에 박힌 멘트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현대차 그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 밸류체인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완성 자동차 업체 이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고요.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로 줄인다면 그 글로벌 업체 수는 더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에서 자체적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라면은 사실은 현대기아차 한 회사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애플카는 현대기아차에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기에서 애플카의 협력 방향, 단순히 조립만 할 것이냐, 여기서 무언가 추가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주가 방향,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분간 그런 부분들이 현대기아차에 획기적으로 추가적인 좋은 부분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없다라면 현대기아차도 삼성전자가 9만 원 이후에 횡보했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단순히 조립 정도, 생산 정도만 담당하게 된다라면 처음에 마진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마진율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는 이 긍정적인 효과, 장점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협력 단계가 되느냐까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 큰 그림 그려볼까요? 네, 이 오늘장 큰 그림은 이 개인 매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인 매수가 분명히 2020년도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국내 지수를 올려줬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에는 확실하지만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은 달라졌고 이 개인들의 매수세에 대한 영향력도 달라진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작년보다 더 강하게 나와야지만 지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100억일 때 10억이 들어가느냐, 200억일 때 10억이 들어가느냐, 이 매수의 금액이 같더라도 이 전체적인 총액 자체가 올라간다라면,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연기금의 매도도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이 작년과 같은 매수 정도로는 지수에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지금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은 조금은 지수가 추가적인 레벨업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코스닥 쪽에 있어서 좀 거래소처럼 강하게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추가 상승의 키를 개인의 수급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빅픽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예전과는 개인의 수급이 놓여 있는 상황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뭐 하루에 조 단위로 사는 경우도 많고 아직까지 예탁금이 상당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한 70조 정도 되는데요. 이 자금이 얼마만큼 강하게 또 시장을 끌어줄 수 있을지 여부 보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장은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0.65% 상승세고요. 코스닥이 좀 불안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고 있는 만큼 남은 시장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